자, 이제 두 번째 영상이죠. 로그입니다, 오늘.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가 정상적으로 수업을 이제 진행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아마 요거하고 상용 로그까지는 아마 영상 강의로 대체를 할 거예요. 자, 오늘 25일 크리스마스입니다. 아침 9시부터 나와서 이제 보니까 크리스마스인데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나오기 싫었을 텐데 오늘 스터디 카페 나와서 자, 각자 영상 강의 듣고 자습할 거 하고 하신 분들 칭찬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아직도 좀 안이하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또 크리스마스 때인데도 불구하고 잔소리를 또 하게 됩니다. 솔직히 제가요, 솔직히 지금 우리 선우, 희서, 윤재, 소정이, 그다음에 민지까지 제가 속이 타서 그래요, 솔직히. 그러니까 너희들 나름대로는 이제 아둥바둥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잘 생각해봐, 얘들아. 세상이 요구하는 어떤 기준이나 그 절대값은 너희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절대값을 요구하지는 않아. 객관적인 지표 자체가. 그러니까 나 스스로가 그냥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 이 정도면 그냥 안 하고 있지는 않는 거 아니야? 라는 순간순간의 합리화들이 쌓이고 쌓여서 남은 이제 벌써 1년을 그렇게 지내왔단 말이죠. 남은 2년이 지금과 같은 패턴으로 지나간다면 그 남은 2년 뒤의 결과는 어차피 뻔합니다. 고3 수능 때까지 아직 좀 남았지 않았나 하지만 지금 고2 애들이 이제 기말고사가 어제부로 아직 배명이랑 오금 좀 남았지만 끝났는데요. 기말고사가 끝난 시점에도 불구하고 이제 얘네들이 고3인데 본인들이 고3인데 오늘 벌써 뭐 약속이 있다, 벌써 뭐 여자친구랑 약속이 있는 고3 남자아이들도 있어. 뭐가 있다. 지금 수능이 327일이 남았습니다. 현 고2들한테요. 그러니까 사실상 고3이죠. 지금 이번 달이 마저 지나고 1월 이제 방학식을 시작하면 D-300대가 깨져요. 300대가. 200대로 접어들고요. 시간이라는 건 분명히 관성도 가지고 있지만 가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도요. 벌써 올해가 지나면 40이에요. 저한테 40대가 안 올 줄 알았거든요. 저도 똑같았어요. 어렸을 때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지? 나 빨리 어른 되고 싶은데 하지만 벌써 인생의 절반 가까이를 이제 살고 이제 터닝 포인트에 제가 왔잖아요. 그죠? 시간이라는 건 정말 가면 갈수록 빨라집니다. 300이 깨지면 금방 200 깨지고요. 200이 깨지면 150 금방 됩니다. 그거는 뒤집어에 비해서 고1들인 여러분한테 이제 고3이 그만큼 다가오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고3 올라가는 아이들 사실 다 중3, 중2 때부터 봤던 아이들인데 다 요만할 때부터 봤던 아이들인데 벌써 키들이 이만큼 커서 얘네들이 언제 이렇게 컸지 할 정도가 되니 시간이라는 건 분명히 관성을 가지고 지나가는데 지금 하루하루를 좀 안이하게 보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 나온 건 칭찬하는데 지금 시각이 이제 2시가 좀 넘었죠? 1시가 되니까 다들 그냥 선생님 잠깐 강의 찍으러 온 사이에 알아서 가더라고요. 내심 좀 아쉽습니다, 저는. 오늘 점심 먹고 와서 오늘 같은 날 크리스마스가 여러분한테 얼마나 특별합니까? 물론 되게 독실한 기독교 신자들, 천주교 신자들한테는 뭐 중요한 날일 수도 있겠지만 저도 천주교 신자인데요. 저도 사실은 그 저녁 미사만 이제 가는 거고 나머지는 여러 선생님도 이제 오늘 우리 아들내미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나왔어요. 물론 이제 우리 아들내미 초등학교 3학년 다 커가지고 여태까지 산타는 아빠였잖아. 산타는 쿠팡 배달맨이었잖아. 하는 그런 놈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나왔는데 저는 사실 내신 오늘 같은 날 시험이 끝났다. 그러니까 기말고사가 끝났다. 계속 같은 패턴이지 않나요? 중간고사 대충 준비하고 성적 얻어맞고 어쨌든 끝났으니까 시험 끝났으니까 놀아야지. 시험 끝난 지 일주일은 놀아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들어가는데 아직 시험 다음 기말고사 아직 시험 기간이 아니야. 그래서 또 어영부영 흘러다가다 이제 한 3주 전부터 이제 시험 대비를 해야지 하는데 존망 나 한 거 없네. 어차피 이번에도 망했네 하는 마음으로 또 어영부영. 그래서 꾸역꾸역 기말고사를 또 보게 되는데 기말고사 또 망치죠. 그러고 나서 기말 끝나면 놀아야 돼. 다음 주 되면 여름방학이잖아. 여름방학 초반 때까지는 좀 이제 체력 비축하고 여름방학 때부터 진짜 해야지.
이런 패턴이 계속 1년 동안 흘러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오늘도 역시 그 패턴을 끊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건 이거 분명히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부터,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한다. 이게 습관화가 돼야지 내가 여태까지 그게 뭐 엉망진창으로 했는데 앞으로 열심히 할 거야 이런 거는 전혀 통용되지 않아요. 앞으로 열심히 할 거야가 아니라 지금 당장 이 순간부터 열심히 한다. 오늘부터. 아무리 오늘이 일요일이고 아무리 오늘이 휴일이지만 나 오늘부터, 오늘 휴일인데 나 휴일 반납하고 오늘 9시 10시까지 그냥 공부에 한번 매진해 볼 거야. 오늘부터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오늘은 휴일이니까 내일부터. 오늘은 일요일이니까 다음 주부터. 오늘 토요일이니까 다음 주부터 이제 새마음, 이런 건 절대 통용되지 않습니다. 이제 수능이 너희에게는 365 플러스 327일이 남았어요. 얼마 남지 않은 시간입니다. 누군가는 분명히 이 시간을 알차게 그리고 변화하면서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여전히 변화하지 않은 채, 그죠? 이 패턴 그대로 끊어내지 못하고 남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을 건데 그 결과는 당연히 안 봐도 뻔하겠죠. 지나치게 낙관적이시면 안 돼요. 나는 다르겠지. 내 인생의 결말은 다르겠지. 내가 과정이 이랬어도 나는 나니까 나는 좀 다를 거야.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자, 한 만큼 얻어가는 게 세상입니다. 분명히. 다른 어떠한 사파적인 방법이 통하지 않아요. 특히 대학교 입시는 다른 어떠한 기술적인 부분이 차지하지 않습니다. 자, 자기 본인 자세, 그죠? 본인 자세하고 공부의 절대량 위에 기술적인 부분이 얹어지는 거지. 그 아무것도 자세도 안 만들어졌고 열심히 했었던 절대량도 노력도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기술적인 부분, 그 돈만 갖다 버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요. 이번 주말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어서 주말 계속 스터디 카페 나와서 공부하실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오늘 해야 되는 거 이제 두 번째 로그입니다. 지금 보시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지수를 했었는데요. 자, 오늘은 로그의 정의, 그리고 여러 가지 성질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아이고. 잠시만요. 자, 봅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첫 단원이 지수와 로그인데요. 자, 지수와 로그는 기본적으로 한 몸입니다. 지수 법칙을 통해서 로그라는 세계를 정의하기 때문에요. 지수 법칙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로그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지수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겠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지수의 개념 자체는 간단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수 자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온다는 것은 뭐냐면 마치 그러니까 방정식이나 부등식을 하기 이전 상태의 항등식의 연산 연습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지수 파트를 이제 대하는 자세가 될 거예요. 충분히 많은 양의 문제를 풀어냄과 동시에 정말 곱셈 공식의 변형이나 여러 가지 나머지 정리들이나 인수분해 등을 통해 분수식 변형 같은 것들을 통해 지수 연산을 전혀 거리낌 없이, 전혀 막힘 없이, 고난이도의 연산 자체도 막힘 없이 되는 상태, 그 다음에 로그가 얹어져야 됩니다. 분명히 지난 시간 강의 지수 확인하시고요. 자, 마플 단원 마무리 베이직 노멀 터프까지 쭉 이어서 내일 바로 질문 끝내고 내일,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이 강의를 들으면서 진도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기본적으로 로그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이 로그라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세계입니다. 자, 완전히 새로운 세계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그동안 배워왔던 전통적인 대수학, 그죠? 대수, 뭐 다항식, 사칙연산, 그죠? 당정식, 부등식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요. 완전히 새롭게 정의되는 세계입니다. 자, 실제로 16세기였나요? 네이피어라는 사람이 이 로그라는 개념을 창시할 때부터, 만들 때부터, 그러니까 기존에 뭐 우리의 물론 생활에 필요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개념 자체이긴 하겠지만 일상적으로 이제 뭐 더하기 빼기, 뭐 방정식, 뭐 기하 이런 느낌보다는 사실상 이제 16세기쯤에 천문학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서울과 부산 사이의 거리를 재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구와 달, 지구와 명왕성 사이의 거리를, 그러니까 측정은 가능해지기 시작했어요. 기술적으로 망원경들이 이제 발명되면서 실제로 이제 별들이 관측이 시작되면서, 그러니까 예전에 무슨 첨성대 같이 천문대에서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망원경이라는 이 도구가 발명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측정이 가능해지는데, 그러니까 관찰이 가능해지는데,
그렇다면 지구에서 명왕성까지, 그러니까 지구에서 화성까지 거리가 얼만큼이야? 이런 개념들을 계산을 해야 되는 순간이 도래합니다.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뭐 2 더하기 3이나 200 더하기 3000 뭐 이런 개념이나 아니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끼케야 400km인데 그런 정도의 대수의 연산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아마 어렸을 때 책 보셨으면은 명왕성까지 저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뭐 한 20광년 이렇게 표현되어 있나요? 거리가? 그러니까 광년, 미친년이라는 게 아니라 빛의 속도로 달려도 20년을 가야지 도달할 수 있는 그 거리란 얘기예요. 어마어마하게 단위가 큰 겁니다. 그죠? 킬로미터라는 꽤 큰 단위를 갖다 쓰셔도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일상적인 우리의 생활에서는 계산조차, 그러니까 종이의 표기조차 안 되는 정도의 그런 단위수를 갖는 그런 개념들일 거예요. 자, 그렇게 단위가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숫자들을 빠르고, 그죠? 정확하게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이런 연산들을 하기 위한 일종의 변환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는 그러니까 사실상 일종의 변환기다. 변환기의 개념이에요. 제가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단위가 큰 수를, 자, 단위가 작은 숫자로 변환을 시켜서 그 변환시키는 그 과정 자체가 이 로그라는 정의가 되고요. 그럼 완전히 이렇게 기존에 우리가 더하고 빼고 이런 개념 말고요. 이 세계에서만 쓰는 이 세계, 로그라는 세계에서만 사용하는 새로운 연산 법칙이나 기호들을 배우게 될 건데요. 그 약속에 따라서 이 로그라는 큰 단위 자체가 큰 숫자가 단위가 작은 숫자로 변환된 이 작은 세계에서 계산을 이제 마구 이제 이루어낼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계산 결과를 다시 역으로 변환시켜서 우리가 원래 원했던 값이 얼마야? 이렇게 측정하는, 이렇게 추정하는 이러한 개념을 이제 로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요. 그래서 진짜로 17세기, 18세기, 17세기, 그러니까 지금이야 이렇게 단위가 큰 숫자들의 연산은 컴퓨터, 메모리가 크거나, 그죠? 성능이 좋은 슈퍼컴퓨터들이 그냥 이 수식, 뭐 엑셀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 선생님도 그쪽은 잘 몰라서 제가 쓰는 뭐 기구, 도구 정도의 엑셀이 가지만 그런 모종의 그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수식만 대입해서 그죠? 숫자만 딱 대입하면 지금이야 그 계산을 다 컴퓨터가 알아서 해주지만 16세기, 17세기에는 컴퓨터라는 게 있었나요? 없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수기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 수기로 계산할 때 조금이나마 편리하게 단위가 컸던 거는 일종의 어떤 특정한 메커니즘, 약속에 의해서 단위가 작은 숫자로 변환시켜 그 단위가 작은 세계에서 계산을 완료시켜서 그다음에 역으로 추산하는 거죠. 원래는 그럼 한 이 정도가 됐을 거야. 이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다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16세기, 17세기 이탈리아나 어떤 뭐 프랑스 이런 대학교들에서는 졸업 선물로 지금이야 이제 입학 선물, 졸업 선물로 이제 노트북, 뭐 아이패드 이런 거 주듯이 그 당시에는 로그자, 그러니까 수학자들이 정말 정밀하게 계산해 놓은 그 로그의 값들을 다 써놓고요 측정할 수 있는 하나의 그 기준표라고 해야 되나요, 그죠? 그런 로그자가 실제로 이제 대학교 입학 선물, 졸업 선물로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일종의 변환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조금 우리가 어디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되냐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무조건 정의와 자, 이 약속에 익숙해질 것, 그죠? 분명히 로그 세계는 우리가 그동안 써왔던 일반적인 대수연산 체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새롭게 정의를 시킬 거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생소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000원짜리 하나 들고 가게에서 1,000원짜리 뭘 사는 거랑 똑같은 1,000이라는 단위지만 1,000달러, 미국 가서 1,000달러를 내는 거는 완전 느낌이 다르죠. 실질적인 화폐 이 가치가 다른 거잖아요. 그런 느낌이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완전히 새롭게 정의되는 이 세계에서 쓰는 이 용어나 기호는 철저하게 이 세계에서 쓰는 것들에 대한 약속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 익숙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익숙해지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당연히 반복과 그리고 훈련으로 가능하죠. 지금요 이게 귀찮아서 그냥 대충 개념 보니까 대충 이해했어? 나중에 해야지. 100% 무너집니다. 특히 수원수투는 문이과 공통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선택형에서 공통 범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를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정의와 약속에 익숙해질 것. 그 방법은 오직 반복과 훈련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나머지는 없습니다. 여기에만 그냥 집중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로그의 정의부터 좀 시작을 해볼 건데요. 자, 로그란 무엇인가? 자, 써있죠? a의 x승 이꼴 n일 때 우리는 그것을 x 이꼴 로그 a의 n이다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사실은 개념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개념보다는 일종의 정의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a의 x승 이꼴 b라는 이런 지수 연산을 가지고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그죠? 로그의 세계에서는
로그라는 그죠? 이러한 이 영어 표기를 하시고요. 로그 A의 B 이꼴 X 이렇게 변환시킬 수 있겠다예요. 자,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칙 연산 세계에서의 이런 지수 연산 법칙을 이렇게 로그 세계로 변환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계산된 그죠? 로그의 값을 다시 한번 일반적인 이 연산 체계에서의 값으로 변환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역변환들이 자유자재로 이루어져야 돼요. 자, 이때 얘를 우리가 지수의 밑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지수 단원 수업할 때. 자, 얘를 우리가 지수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자, 얘는요 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 A의 X승의 결과로서 일종의 모종의 값이라고 한번 이야기를 붙여볼게요. 자, 그럼 동일한 이런 내용은 로그의 세계에서는 자 이렇게 아래천자로 작게 써 있는 것 역시 우리가 로그의 밑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위에 조금 큰 숫자로 쓴 것을 이제 우리가 진수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자, 그러니까 로그 A의 B 이꼴 X니까 이 로그의 연산 결과로서 나오는 모종의 하나의 값이 될 거죠. 자, 이런 약속 되게 생소하잖아요.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더더욱 그럴 거예요. 완전히 생소한 이러한 표현 익숙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분명히 2의 3승은 8이라는 값을 갖죠. 자, 그런데요 너를 로그 세계로 변환시킨다면 자 로그 이렇게 외우시면 좋아요. 지수의 밑은 로그의 밑이 됩니다. 지수의 값이 로그의 진수가 되고요. 자, 지수의 지수가 로그의 값이 되겠다. 이렇게까지 바꾸실 수 있다는 거죠. 자, 어떤 결과가 벌어지나요? 8이라는 대단히 컸던 숫자가 3이라는 대단히 작은 숫자로 바뀌죠. 선생님 8, 3. 이게 나은데요? 당연히 이게 낫죠. 아직은 대단히 크지 않기 때문에. 자, 이런 거죠. 2의 10승은 분명히 1024라는 값을 갖는데요. 자, 로그의 정의대로 한번 써보신다면 로그 지수의 밑은 로그의 밑. 자, 지수의 값은 로그의 진수. 자, 지수의 지수가 로그의 값이 되죠. 자, 어때요? 대단히 큰 값이 대단히 작은 값으로 바뀌었죠. 점점 어떤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로그의 영향력이 커진다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8, 3, 1024, 10. 그래. 점점 값이 커져. 예를 들어 볼게요. 10의 10승은요. 실제로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10에 1승, 2승, 3승, 4승, 5승, 6승, 7승, 8승, 9승, 10승 이렇게까지 계산될 거거든요. 10의 10승은. 자, 그러니까 단위수로만 따지면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정도 되네요. 그죠? 10의 10승은 100억입니다. 자, 근데 이런 로그의 정의대로 너는 이렇게 바뀌냐? 그죠? 너는 이런 로그의 세계를 변환시킬 수 있어? 즉 로그 자 지수의 밑은 로그의 밑이고요. 자 지수의 값은 쓰기 힘드네요. 100억이라고 쓸게요. 그거 이꼴 자 어떻게 됩니까? 지수가 로그의 값이 됩니다. 자 어때요? 100억이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는 로그라는 메커니즘에 의해서 그냥 딱 10이라는 대단히 작은 숫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죠? 이해하셨어요? 아까 그러니까 우리가 2의 3승 이꼴 8이라는 너도 로그의 정의대로 바꿨다면 로그 자 2의 8은 3 물론 큰 숫자가 작은 숫자로 바뀌었지만 이렇게 더 극단적으로 예를 들기 시작하면 더 확연하게 로그의 목적이 보이지 않나요? 단위가 어마어마하게 큰 수는 이런 로그라는 메커니즘에 의해서 그죠? 대단히 단위가 작은 숫자로 바뀌겠다? 자, 이게 우리가 로그를 배우는 목적입니다. 단위가 큰 숫자를 단위가 되게 작은 숫자로 바꿀 거야. 그 메커니즘을 우리는 로그라고 부를 거고 당연히 그 새로운 메커니즘은 새로운 약속, 정의 시킬 거거든요. 로그라는 새로운 세계가 이제 따로 존재할 겁니다. 이과 가실 분들은 이런 새로운 세계를 한 가지를 더 배울 거예요. 벡터라는 세계를. 이 로그와 벡터라는 것은 우리가 대학교 입시를 준비하는 수학에서 완벽히 새롭게 정의되는 세계다. 그러니까 새롭게 정의되는 세계는 그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세계에서 정해진 룰, 규칙, 법 다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써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 로그라는 것이 아무 때나 정의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밑 조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진수 조건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 A의 X승 이꼴 B일 때 우리는 앞으로 너를 가지고 로그 세계로 편입시킬 거야. 새로운 메커니즘. 자, 지수의 밑은 로그의 밑, 지수의 값은 로그의 진수, 지수의 지수는 로그의 값 이렇게 변환시킬 거야. 자, 너는 지수가 아니라 그죠? 로그의 밑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1번 밑 조건 보시면요.
원래 상태로 보면 지수의 밑이 로그의 밑이 되는데 지수의 밑이 0이면 0의 x승은 무조건 0이죠. x가 1이든 2든 3이든 1000이든 루트 5든 0의 x승은 그냥 b가 아니라 0인 겁니다. 즉 밑 a는 0일 때는 의미를 갖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의미가 가져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정의되지 않겠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a가 역시 1이라고 한번 쳐보시면 1의 x승 역시 무조건 1인 거예요. x가 얼마여도 관계가 없으니까요. a는 1이어도 이 로그의 값은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요 a가 한 마이너스 2 이래버리면 얘는 패턴 자체가 x의 값에 따라서 양음이 반복되어서 일정한 패턴을 갖는 이런 개념이라고 보기가 힘들거든요. 자, 그래서 얘까지를 묶어서 로그의 밑은 반드시 양수여야 돼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 로그의 밑 조건 두 가지요. 로그의 밑은 반드시 양수여야 된다. 로그의 밑은 반드시 1이면 안 된다. 머릿속에는 딱 들어있어야 돼요. 자, 1이 아닌 양수를 몇 번 제곱해도 그 결과는 그 결과 보니까 뭡니까? 이 로그의 진수죠. 양수일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이 로그의 진수 조건 반드시 로그의 진수, 양수의 거듭 제곱, 즉 a, 1이 아닌 양수를 거듭 제곱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양수가 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죠. 결과적으로 로그의 값으로 결과가 나온 이 x라는 로그의 값 자체는 실수 범주에서만 따질 겁니다. 뭐 2i, 마이너스 2i 같은 이런 허술 체계에서는 로그가 정의되지 않겠죠. 자, 그래서요 로그에 정의되기 위한 조건 문제 좀 적용시켜 볼 건데요. 당연히 지금 별표가 5개고요. 얘는 시험 문제에 나오는데 참 이 로그의 정의 조건이 까다로운 게 쉽게 될 수도 있지만 어렵게 될 수도 있는데 이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이라는 이 문제가 이 유형이 고난이도로 출제가 된다면 거의 대부분 뭐냐? 자, 함수에 의해요. 함수 가지고 이제 밑조건, 지수조건 정의시킬 거거든요. 자, 문제 보시면 이런 거죠. 두 번째 문제로 볼게요. 다음 로그의 값이 정의되기 위한 혹은 의미를 갖기 위한 같은 말로 이제 쓸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셔도 로그가 의미를 갖는다.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똑같은 말이고요. 자, 밑조건 뭐예요? 밑이 지금 뭐예요? x-2의 제곱이 이 로그의 밑인데요.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된다고 했죠? 로그의 밑은 반드시 누구면 안 된다. 1이면 안 되고요. 로그의 밑은 반드시 양수여야 되는데 어차피 제곱수기 때문에 양수인 건 보장이 돼요. 너가 1만 아니면 되는 거죠. x가 1이면요. 혹은 x가 3이면요. 그죠? x가 3일 땐 1의 제곱, x가 1이면 마이너스 1의 제곱. 둘 다 1 돼버리죠. 자, 그래서 일단 x는 1이어도 안 되고요. 자, x는 3이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진수를 보시니까 이 진수가 2차 함수 아닌가요? 진수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양수해야 된다. 즉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2 양변 마이너스 곱해서 네가 0보다 작아야 된다. 이것이 로그의 진수 조건이 되는 겁니다. 자,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3 네가 0보다 작다. 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3에서부터 x는 자, 4까지를 자, 우리는 이 로그의 진수 조건이다 라고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자, 보시면 마이너스 3에서부터 4까지의 값을 갖는 이런 범주 안에서 자, 누구면 안 된다? 3이면 안 되는 거죠. 3 안 될 것이고요. 1이면 안 되겠다. 이렇게까지. 그죠? 이대로 쓰셔도 되고요. 자, 요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3에서부터 x가 1까지 자, 1에서부터 x가 3까지 자, 3에서부터 x가 4까지 뭐 이렇게 표기를 하셔도 관계는 없을 것 같아요. 이해하셨나요? 그죠? 자, 넘어갑시다. 두 번째. 제가 참 수업 전에 이 얘기를 하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지금 좀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랑 제가 수도 없이 많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공부 어떻게 해야 된다? 다른 이상한 것들을 자꾸 이상하게 진단하고 이상한 이 처방을 받아서 이상한 걸 하지 말라 했어요. 공부 어떻게 해? 심플하게 그 예습과 본 수업, 복습을 무한 반복하는 루틴만 정확하게 지키시면 대학 가는 거고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그죠? 게으른 상태에서 예습은 당연히 안 된 상태에서 학원에 와야 되는 시간, 본 수업 시간조차 5분, 10분 헐레벌떡 오고 당연히 숙제는 안 되어 있으니까 복습도 안 되어 있고 를 반복하니까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래 놓고서 뭐 나는 개념이 부족하네. 뭐 자료가 좋은 게 없네. 곤란하죠?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일단은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기출문제 주세요. 하나도 못 풀면서. 그래서 기출문제 못 푸는 것만 질문. 이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 질문하면 그게 자기게 됩니까? 그 질문한 거 다시 풀어보지도 않아요. 그 순간, 그렇구나. 뭔가 그냥 절대로 그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잠깐 스페이스바 누르시고요. 자, 화면 멈춤하시고, 자, 아까 개념 부분, 지금 두 번째 로그의 기본 성질, 개념 부분 꽤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필히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시간 들여서 정독하시고, 당연히 보기에 있는 문제 쭉 풀어내시고요. 보기에 있는 문제는 센 A 정도의 난이도밖에 안 돼요. 즉, 이 단원 전체에 대한 설명과 정리를 해놓은 것을 아주 가볍게 확인할 수 있는 너 이거 그러면 이 정도의 말뜻은 이해됐어? 이 정도 묻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한번 직접 풀어보시는데 한 15에서 20분 정도 걸려요. 잠깐 스페이스바 누르시고 그거 한 다음에 이어서 수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다 보셨죠? 한번. 자, 두 번째입니다. 로그의 기본 성질인데요. 사실상은 로그의 정의를 정확하게 이해하셨다면 이 로그의 기본 성질이 가장 중요하죠. 이것이 바로 로그 연산의 키포인트 핵심이 될 거니까요. 자, 그래서 이 다음 제시되어 있는 네 가지의 로그의 기본 성질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자, 첫 번째 제시되어 있는 거.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기인하냐면 결과적으로 이 로그의 정의에서 기인하시면 돼요. A의 X승 이꼴 B일 때 우리 너를 로그 세계로 특정한 로그라는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로그 세계로 편입시킨다면 이제 너는 로그 A의 B 이꼴 X가 될 거야. 이게 로그의 정의였잖아요. 이 정의에 의거해서 성질이 증명이 될 겁니다. 자, 1번 나와 있는 성질 뭐예요? 자, 로그 A의 1 이꼴 0입니다. 밑조건 만족하는 상태여야겠죠? 애초에 로그는 정의되어 있어야 되니까 진수가 1인 모든 로그의 값은 0입니다. 자, 왜냐? 당연히 로그의 정의대로 지수로 그대로 뒤집어 보신다면 로그의 밑은 지수의 지수, 로그의 값이 로그 지수의 지수, 자, 로그의 진수가 지수의 값인데요. 어쨌든 A는 실수잖아요. 밑조건에 의하자면 1이 아닌 양수값으로서. 하지만 모든 실수 영승은 1인 거니까 당연한 성질이 되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성질 바로 이어서 로그 A의 A는 1이다. 자, 밑과 진수가 같은 로그는 1이다예요. 자, 역시 왜냐면 자, 여기에서 계속 기인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로그의 밑은 지수의 밑, 자, 로그의 값은 지수의 지수, 자, 로그의 진수는 지수의 값, A의 1승은 1이다. 당연한 겁니다. 자, 첫 번째 조건 당연히 머릿속에 암기하셔야 되죠. 자, 어때요? 아직도 무슨 개소리야? 이게 뭔 뻘소리야?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많아요. 당연한 겁니다. 지금 개소리들을 다 적어놓고 있는 거예요. JP 네이피어가 개소리들을 그냥 가지고 새롭게 이 세계를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우리가 여태까지 써왔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알고 있어야지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개소리지만 완전히 새로운 개소리들로 만들어진 그죠? 세계지만 우리 거기에 익숙해지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계속적으로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요. 자, 그래서 로그 A의 n 플러스 자, 로그 A의 n 이꼴 자, 로그 A의 mn 되겠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5 더하기 2는 7이지만 지금 얘는 5 더하기 2는 얼마 10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개소리입니까? 그죠? 일반적인 우리가 전통적인 대수학에서 썼었던 사칙연산 같이 따라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익숙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선생님 이거 왜요? 역시 이 로그의 정의대로 움직일 거거든요. 자, 너 잠깐만 A로 치환해 볼게요. 너 잠깐만 B로 치환해 볼게요. 즉 로그 A의 M을 잠깐만 A로 치환한 거거든요. 로그 자, A의 라지 M 너를 그냥 B로 치환을 한 거예요. 이해하셨죠? 뭔 얘기인지? 자, 그럼 이 얘기는 뭐가 되느냐? 로그의 정의대로 한번 또 움직여 보신다면 A의 라지 A승은 M이 될 것이고요. 자, A의 로그 세계로 이제 지수 역으로 이제 정의를 이용해서 뒤집어 놓을 겁니다. 자, A의 자, 라지 B승이 자, N이 되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너네 두 개를 한번 변변 곱해 볼 거예요. 자, 너랑 너를 곱하는 게 이제 좌변의 곱인데 밑이 같은 지수의 곱셈은 지수끼리 더한 자, A의 A 플러스 B승이 되고요. 자, 우변 보시면 M 곱하기 N이 되는 게 맞겠죠? 이해하셨나요? 무슨 얘기인지? 됐어요? 그대로 이제 변변 곱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얘를 가지고 다시 한번 그대로 로그의 정의대로 뒤집어 볼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로그 A의 지수에 미친 로그 M이 자 지수의 값은 로그의 진수 M 곱하기 N 되는 거죠? 이꼴 자 지수의 지수 A 플러스 B 이런 공식이 나오는데 A는 무엇이었나요? 사실상은 로그 A의 M을 치환해 놓은 거였죠? 역시 마찬가지로 로그 A의 N을 치환해 놓은 거였으니까 그래 너의 계산은 이렇게 펼쳐지는 게 맞구나 이해하셨죠? 뭔 얘기인지?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 증명은 본인이 한 번쯤은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번번 이렇게 하지 않을 거고요. 한 번 정도 본인 직접 증명해 보신 다음에 자 숙달시켜서 그냥 딱 보면 딱 계산이 나올 정도로 계산할 거기 때문에요.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서 로그 A의 M 마이너스 로그 A의 N은요. 자 우리가 로그 A의 N분의 M 이렇게까지 같은 방법에 의해서 증명이 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계산을 하기 위함이거든요. 자 로그 2의 3 플러스 로그 2의 5는 로그의 밑이 같을 때 정의되는 연산법칙. 그래? 로그 2의 밑이 같은 로그의 덧셈이잖아. 진수끼리의 곱 이렇게 계산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잖아요. 너가 마이너스로만 바뀌었어도 밑이 같은 로그의 뺄셈 너는 로그 자 2의 5분의 3이야. 이렇게 연산 결과를 만들어내실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죠? 자, 같은 방법에 의해서 증명이 되는 겁니다. 4번 보기. 4번. 로그 A의 M의 K승. 여기에 있는 이 K승은 진수의 지수거든요. 얘는 앞으로 그대로 로그 앞으로 상수배된 K 곱하기 로그 A의 M이다. 이렇게까지예요. 요 밑에 하나만 더 적어 놓으세요. 지금 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 하나 더 적어 놓으세요. 필기. 자, 로그. 자, A의 K승의 M. 이번엔 미체 지수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자, 미체 지수 K승은 역시 로그 앞으로 상수배 될 건데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역수배 되고요. 로그 A의 M. 이렇게까지 계산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이 네 가지는 로그의 연산에 있어서 가장 많이 쓰이는 아주 중요한 성질이고요. 당연히 충분한 문제를 풀어가면서 숙달하셔야 됩니다. 연산 자체를요. 자, 문제 몇 가지만 한번 풀어볼게요. 3번 문제로 좀 볼 건데요. 자, 2 로그 3의 6 이게 조금 꼴보기 싫으면요. 2는 사실상 진수 6의 2승이 상수배 되었다 이거였잖아요. 즉 로그 3의 6의 2승 이렇게 바꾸셔도 돼요. 어차피 진수의 지수는 앞으로 상수배 돼서 2 곱하기 로그 3의 6이 될 거니까요. 자 플러스 로그 3의 15 이렇게까지를 좀 먼저 계산해 볼 거예요. 자 그럼 로그 3의 6의 제곱 곱하기 15까지를 계산하실 수가 있는 게 요만큼까지의 계산이고요. 자 뒤에서 이제 뺄 건데요. 역시 2배 된 것은 진수 2루토의 제곱으로 올릴까요? 자 로그 3의 자 2루토의 제곱 얼마죠? 4, 5, 20 이렇게까지 계산을 하신다면 자 미치 같은 로그의 뺄셈이니까요. 자 로그 3의 20분의 6의 제곱 곱하기 15 이렇게까지 계산을 하실 수가 있네요. 자 5로 약분 3되고요. 4되고요. 2로 약분 2 곱하기 2는 4고요. 3, 3 되네요. 자 최종적으로 로그 3의 3, 3, 3, 3의 3승 자 진수의 지수는 로그 앞으로 상수배 되시고요. 그렇다면 로그 3의 3인데 밑과 진수가 같은 로그의 값은 1이니까 그냥 3이라는 이런 연산 결과를 뽑으시면 돼요. 자 지금 잠깐 스페이스바 누르시고요. 개념 익힘부터 푸세요. 여기에 있는 거 물론 밑에 풀이가 나와 있겠지만 지금 이거부터 천천히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한 땀 한 땀 다 하시고 바로 밑에 있는 확인 문제, 발전 문제 다 이어서 잠깐 스페이스바 누르셔요. 그거부터 다 풀고 다음 턴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반드시 스페이스바 누르시고 지금 이 연산 연습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 하셨죠? 자, 다음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또 역시 다 푸셨다면 스페이스바 잠깐 누르시고요.
로그의 밑변환 공식이 무슨 얘기인지 당연히 모르시겠지만 역시 한 10분 15분 정도 들여서요. 지금 스페이스바 누르셔요. 개념 한번 읽으시고요. 충분히 아직 무슨 말인지 정확히 몰라도 한번 쭉 읽어보시고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보기에 나와 있는 문제 정도 푸시고 제 강의 이어서 듣기 바랍니다. 자, 다 살펴보셨죠? 자, 로그의 밑변환 공식인데요. 말 그대로 뭐겠어요? 로그의 밑을 변환하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었던 뭐 예를 들어서 로그 2의 5 플러스 로그 2의 7 밑이 같은 로그의 덧셈이니까 진수끼리 곱해야지 로그 2의 35 이런 계산이 될 수 있었는데 이건 언제? 로그의 밑이 같을 때 이야기였어요. 아니 그런데 우리는 경우에 따라서 로그의 밑이 다르게 제시되어 있는 문제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로그의 밑이 이렇게 단순한 연산이 아니라 로그의 밑이 다르게, 그러니까 로그의 밑 자체가 다르게 제시되어 있는 문제들은 그럼 어쨌든 우리가 앞전에서 이야기했던 로그의 정의나 가장 기본적인 로그의 성질들을 이용해서 계산하시려면 밑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인데 역시 내 마음대로 마구잡이로 나 편한 대로 바꾸실 수는 없잖아요. 특정한 메커니즘 역시 이유,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로그의 정의에 의한 그 이유가 있어야 되므로 지금 이 두 가지 밑변환 공식은 반드시 달달달달달달 암기하셔야 돼요. 암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로그 A의 B는요. 경우에 따라서 로그 B의 A분의 1 이렇게까지 바꿀 수도 있어요. 즉 A였던 밑이 B로 바뀌는데 이런 공식 자체는 밑과 진수가 바뀌면 그 로그의 값은 역수로 바뀐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제시되어 있는 공식은 로그 A의 B는 자 로그 C의 A 분의 자 로그 C의 B 이렇게 연산하실 수 있다. 그럼 여기 있는 C는 갑자기 생뚱맞게 뭐야? 1이 아니고요. 양수인 C면 어떤 걸 갖다 쓰셔도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이 밑을 7로 바꾸셔도 되고 이 밑을 8로 바꾸셔도 돼요. 문제 요건에 맞게끔. 그렇다면 밑은 분모에 진수는 분자에 이렇게 올릴 수 있다는 공식이에요. 달달달달 암기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로그 A의 B 너 잠깐만 K라고 할게요. 너 K라고 한번 해볼래? 그렇다면 이 얘기는 뭐가 되죠? 로그의 정의상 A의 K승 이꼴 B가 되죠. 이해하셨어요? 뭔 얘기인지? 됐죠? 자, 잘 보세요. 지금 이게 등호를 기준으로 항등식이죠. 이 항등식이라는 얘기는 좌변과 우변이 서로 어때요? 어쨌든 같다가 성립하는 상태죠. 지금 로그 A의 B의 값을 뭔지 몰라서 잠깐만 K라고 놨다면 로그의 정의상 A의 K승 이꼴 B다라는 이 항등식은 성립하고요. 그럼 이 성립하는 항등식은 좌우변의 같은 메커니즘을 취해도 좌우변이 같다는 게 유지가 되는데 좌변의 위치 B인 그죠? 우변의 B의 값도 역시 마찬가지로 좌우변에 동일하게 A의 K승 이꼴 B인 상태에서 좌우변에 동일하게 로그의 위치 B인 로그를 취해본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3이라는 실수값이 있을 때 나 경우에 따라서 로그 7, 밑을 7로 하는 로그의 값을 취해본다. 로그를 씌워본다.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다시 한번 로그 A의 B 이꼴 K라는 모종의 값으로 설정을 하시고 그대로 설정된 값을 로그의 정의대로 지수로 A의 K승 이꼴 B라고 놓았다면 좌우변이 같은 항등식이 될 텐데 이때 너랑 너는 서로 같아 좌우변의 동일한 메커니즘이잖아요. 밑이 B인 로그를 취했다. 라고 본다면 좌변은 로그 B의 A의 K승이 되고요. 자 우변은 밑진수 같은 로그의 값이 되니까 1 이렇게까지 바뀌거든요. 그죠? 자 진수의 지수는 앞으로 상수배. 자 그래서 로그 B의 A는 K분의 1 이렇게까지 바꾸실 수 있고요. 변변 역수로 뒤집으면 K 값은 그래서 로그 B의 A분의 1 이렇게까지. 그런데 그 K 값은 사실 뭐였어? 너의 값을 K로 바꿔놨던 거잖아. 아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로그 A의 B는 밑과 진수가 바뀐 로그 B의 A분의 1로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증명을 해보시면 되죠. 로그의 정의만 가지고 아마 이 책 밑에 한번 보시면 그 증명 과정이 나와 있을 거거든요. 참조해서 본인 직접 한 번쯤은 노트에 직접 증명해 보셔야 됩니다. 자, 증명이 끝났다면 당연히 두 가지 성질은 달달달달 암기하시라고 했어요. 달달달달 암기하셔야 돼요.
처음에 되게 까다롭게 느껴지는데요. 그러니까 많은 그 문제 풀이도 중요하고 암기, 그러니까 공식 자체가 암기가 먼저 되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문제 좀 예를 들어 보신다면 다음을 계산하시오. 너를 계산할 건데 이게 뭔 개소리야. 우리가 알고 있는 성질은 뻑해야 로그 A의 B 플러스 로그 A의 C 미치 같은 로그의 덧셈은 로그 A의 B 곱하기 C 이거밖에 없는데 그 로그의 조건에서 로그는 실수값이라고 했죠. 분명히 애초에. 그죠? 그러니까 이런 연산을 하실 때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이 로그 A의 B 곱하기 로그 A의 C는 어쨌든 곱이니까 너도 그러면 사실상 합 아니야? 로그 A의 B 플러스 로그 A의 C? 이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밑이 같은 로그의 덧셈이 진수끼리의 곱이지 너는 로그 A의 B라는 모종의 실수값과 로그 A의 C라는 모종의 실수값을 따로따로 곱한 새로운 세계인 거예요. 이런 거 착각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성질은 이거나 아니면 네가 마이너스로 바뀌었다면 밑이 같은 로그의 뺄셈은 로그 A의 진수끼리의 나눗셈이죠. C분의 B 이 정도밖에 없는데 지금 저걸 어떻게 계산하는 얘기야. 자, 밑변환 공식을 해서 제가 암기하라고 했잖아요. 자, 로그 A의 B는 경우에 따라서 로그 B의 A분의 1 밑과 진수가 바뀐다면 역수로 바뀐다. 됐죠? 자, 그러니까 사실상 너는 로그 3의 2분의 1은 로그 2의 3 이렇게 바꾸셔도 된다는 얘기죠. 왜? 너를 밑변환 공식, 밑진수 바꾸면 역수로 바뀌는 거니까요. 그럼 자연스럽게 너는 로그 2의 5 왜죠? 이 밑변환 공식이 여기 너니까요. 얘는 진짜로 밑변환 공식 가지고 한번 해보시라고요. 밑과 진수가 바뀐다면 너의 역수로 바뀐다. 그러니까 너는 너라고 봐도 이제 무방하다는 얘기죠. 로그 2의 9 이래버리면 이제 밑이 같은 로그의 덧셈 뺄셈이니까 로그 3, 5, 15 나누기 9니까 2의 9분의 15 이 정도의 계산 로그 2의 자 3분의 5 이런 계산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어렵지 않죠? 자 2번 볼게요. 일단 가장 작은 단위로 좀 바꾸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2번 보시면 자 로그 4의 9는 로그 2의 2승의 3의 2승이 되죠. 4, 9니까요. 자 로그 2의 27은 3의 3승이 되죠. 됐나요? 너무 쉬운데? 그죠? 자, 너는 로그 3의 2예요. 어렵지 않고요. 자, 로그 9의 8은 로그 3의 2승의 2의 3승이 8이니까 요걸 두 개를 곱하시오 이런 얘기거든요. 자, 밑의 지수 2는 역수배, 진수의 지수 2는 상수배, 어차피 너 1이네요. 그 상태에서 밑이 2인 로그의 덧셈이니까 진수끼리의 곱이 되죠. 그럼 이만큼 덩어리의 계산은 자 로그 2의 3의 4승 4승 아직 빼지 마세요. 상수배 일단 살리고요. 자, 너 계산 한번 해볼까요? 자 로그 3의 제곱은 밑의 지수였으니까 2분의 1배 이해하셨죠? 뭔 얘기인지? 자, 그 상태에서 너까지 내리면 이번엔 약분이 안 되고 2분의 3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조금 이상하죠? 이럴 때에는 2분의 3배 상수배 된 걸 다시 통째로 진수의 지수로 올리시는 거예요. 그럼 이 계산은 로그 3의 2 로그 3의 2의 2분의 3승 계산되거든요. 이래버리면 이제 밑이 3호 똑같으니까 밑이 같은 로그의 덧셈 진수끼리의 곱으로써 뒷덩어리 계산해 보시면 로그 자 3에 어차피 넌 1이잖아. 2L승 진수끼리의 곱이면 2에 2분의 5승 되시겠다. 이렇게까지 식을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4는 진수의 지수니까 상수배 어차피 다 곱으로 연결되어 있으니 너도 상수배 2분의 5 빼시고요. 자 로그 2의 3 자 곱하기 로그 3의 2 이렇게까지 계산하시오가 되죠. 됐죠? 자
자, 약분 하시면 10이 되고요. 뭐야 이거 선생님? 끝 아니에요? 그죠? 이걸 다시 로그 2의 3 살리시고요. 로그 밑가는 공식 밑과 진수를 바꾼다면 로그 2의 3분의 1 역수로 바뀌어. 모종의 값이 약분되어서 자, 10 이러한 값으로 계산하시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무슨 얘기인지? 역시 잠깐 스페이스바 누르시고 두 문제 노트에 꼬박꼬박 푸시고 밑에 있는 확인 유제 발전 문제 반드시 풀어내셔야 됩니다.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이거 대충 넘어가시면 안 돼요. 자, 지금 영상 강의 듣고 그냥 내가 지금 안 쪼니까 물론 내일 모레 오면 다 쪼가 될 건데 대충 그냥 이해했어, 이해된 거 같아 이렇게 넘어가시면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반드시 하셔야 돼요. 안 되는 거 반복적으로 풀어보고 이게 뭘까 저게 뭘까 해설지도 봐가면서 고민하고 안 되는 거 질문하고 이 과정을 패스하시면 안 된다고요. 자신있게 말씀드리는데 이 과정 패스하면 그냥 수학 다시 한번 망합니다. 자, 다음 익힘 3번이죠. 자, 우리가 밑변환 공식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했었는데요. 두 번째 밑변환 공식은 로그 A의 B와 같은 경우는 밑 조건을 만족하는 즉 1이 아닌 양수값 C면 어떤 것도 좋다라고 했어요. 자, 새로운 밑을 가지고 도입시켜서 로그 C에 자, A가 분모, 밑이 분모. 자, 로그 C에 B 진수가 분자 이렇게 밑변환 공식 쓰셔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볼게요. 문제 조건이 이거예요. 로그 10의 2를 A, 로그 10의 3을 B라고 했을 때 다음을 A, B를 통해서 나타내시오. 1번 문제 보시니까 자, 로그 10의 5분의 12를 A, B를 통해서 나타내시오. 밑이 10인 로그의 진수가 2, 3인 걸 이용해야 되니까 자, 로그 10에 너는 사실상 12 마이너스 로그 10에 5 이렇게까지 나눠 놓으실 수 있죠. 제가 되게 중요한 얘기 하나 할 건데요. 이 로그의 세계에서 앞으로 있잖아요. 로그 세계에서요. 이 5라는 숫자는 되게 자주 등장할 건데 로그 세계에서 5는 5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자, 로그 세계에서의 5는 앞으로 무조건 2분의 10으로 보셔야 돼요. 로그 세계에서의 5는 2분의 10입니다. 자, 어쨌든 1번 문제 로그 10에 5분의 12는 다음과 같이 로그의 뺄셈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 보니까 12는 소인수분해를 하는 거죠. 로그 10에 2의 제곱 곱하기 3 자, 로그 10에 5 이러한 표현이 돼요. 자, 그래 보니까 다시 한번 너 곱하기 너였으니 진수의 곱을 다시 한번 로그 10에 2의 2승 플러스 로그 10에 3 그다음 뒤에 있었던 로그 10에 5 이렇게 바꿔내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됐죠? 말이 잘 나오고 있죠? 아니 좋아요. 2의 2승은 진수 앞으로 빼서 상수배 시킨다면 로그 10의 2는 분명히 문제에서 A라고 했고요. 로그 10의 3은 분명히 문제에서 B라고 했으니 너를 A, B, C를 통해서 나타내야지 2A 플러스 B까지는 좋은데 아무리 봐도 로그 10에 5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5는 무조건 로그 세계에서 2분의 10이라고 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내용은 마이너스 붙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로그 성질상 로그 10에 10 마이너스 로그 10에 2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로그 10에 10 밑진수 같아요. 그죠? 너 1입니다. 자, 너 문제에서 얼마라고 했어요? 로그 10에 2 너 A라고 했어요. 자, 마이너스 1 플러스 A 한 번 더 붙어내야 되는 거고요. 최종적으로 3A 플러스 B 마이너스 1 이런 답을 내시면 되는 거죠. 자, 2번도 똑같으니까 해보는데 3번이 좀 걸리죠. 로그 5의 12? 아니 밑이 10인 로그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야 되는데 로그 5의 12? 자, 요럴 때 이제 두 번째 밑변환 공식 쓰는 겁니다. 자, 로그 5의 12는 로그
밑조건 만족하는 숫자는 어떤 것도 좋다고 했어요? C의 5분의 로그 얼마? C의 12 이렇게 밑배는 공식 하셔도 되는데 우리 뭐 쓰고 싶은 거예요? 밑이 10인 거 쓰고 싶은 거잖아요. 자, 10이라는 건 1이 아닌 양수 충분히 가능하고요. 됐죠? 자, 분모 보시면 이제 로그 10에 5는 2분의 10이라고 보라고 했습니다. 자, 로그 10에 자 2에 2승 곱하기 3이라고 보라고 했었죠. 자, 암산해보시면 1-a 되는 거 어렵지 않고요. 2a 플러스 b로 표현하실 수 있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역시 스페이스바 누르시고 지금 이 단원에 대한 연습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놓으셔야 돼요. 아주 그냥 몸이 반응할 정도로 문제를 풀어내셔야 됩니다. 자, 다음이죠. 자, 분명히 제가 이 문제 지수에서 한번 나왔을 때 로그에서 한번 더 나올 거다라고 했어요. 그죠? 이 유형의 문제. 동일한 문제인데 이번엔 로그를 가지고 한번 좀 접근을 해볼 거죠. 45의 x승 이꼴 27. 지수로도 역시 풀 수 있지만 우리는 로그의 정의를 배웠기 때문에 너는 로그 얼마 45의 27 이꼴 x 이런 로그의 정의대로 식을 뒤집어 놓을 수 있습니다. 자, 5의 y승이 81이라 역시 너는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자 로그 81에 5가 y가 되겠다 이 얘기고요. 밑진수 바꾸면 역수로 뒤집히니 로그 27의 45 밑과 진수를 바꿨어요. 그 값은 역수로 바뀌는 것이고요. 자, 역시 밑진수를 바꿉니다. 로그 5의 81 이퀄 y분의 1로 바뀌죠. 로그 제가 이거 잘못 썼죠? 로그 5의 81이 y죠. 밑이 로그의 밑이니까요. 그럼 얘도요 80 이렇게 바꾸셔야 되죠. 이해하셨나요? 자,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건 뭐냐면 27은 3의 3승이고요. 81은 3의 4승 됩니다. 밑의 지수는 역수로 밑의 지수도 역수로 자, 그렇다는 것은 양변의 3을 똑같이 곱하고 양변의 4를 똑같이 곱해 보신다면 자, 약분이니까 첫 번째 식은 로그 3의 45가 되죠. 그것을 우린 x분의 3이다. 자, 두 번째 식이네요. 로그 약분이니까 3의 5가요. y분의 4가 된다. 이런 결론을 만들어낼 수 있죠. 얘에서 얘 빼고 싶은 거죠. x분의 3에서 y분의 4를 뺀 값이 얼마인지 알고 싶은 거니까. 자, 그래서 x분의 3에서 y분의 4의 값을 빼죠. 자, 너에서 너를 뺐다는 얘기니까 미치 같은 로그에 뺄셈 진수끼리 나눗셈 로그 3의 9 이렇게까지 답을 내시고요. 밑과 진수 똑같고요. 진수 앞으로 지수 상수배 되면 이와 같다. 이렇게 어렵지 않게 식을 만드실 수 있죠. 두 번째도 마찬가지잖아요. 4의 x승 이꼴 12 자, 9의 y승 이꼴 12 로그의 정의대로 뒤집고 같은 연산을 반복하는 겁니다. 역시 스페이스바 잠깐 누르시고 문제 이어서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 이제부터는 여기까지 하셨으면 지금 4번 유형까지 하셨으면 충분히 로그의 기본적인 정의와 성질들을 가지고 연습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실전적으로 시험 문제에 나올 법한 문제들이 이제부터 나올 건데 활용하는 문제죠. 자, 문제 적용시키려면 로그의 연습이 얼마큼 돼야 되는지 대충 감이 오죠. 충분히 많은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삼각형 세 변이 있습니다. A, B, C죠? 자, 이때 이러한 관계가 있대요. 와, 너무 복잡한데? 아니죠. 지금 밑변환 공식도 배웠고 우리 다 배웠어요. 한번 써보시면 로그 B 마이너스 C니? 어이씨, 잘 안 보인다. 잠시만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좌변식을 좀 우리가 살펴보실 때 얼마 돼요? 로그 b-c네요. 의 a 로그 b 플러스 c의 a 벌써 밑이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어디에 좀 착안을 해보실 필요가 있냐면 진수는 같으니까 이거 밑진수 바꾸는 로그 밑변 공식 이용하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자, 이꼴 로그 b 플러스 c b-c죠. b-c의 a 곱하기 로그 b 플러스 c의 a 이게 성립할 때 a, b, c 세 실수 사이의 관계를 알아달라 이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대로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을 거라고요. 지금 그죠? 전혀 없어요. 자, 그런데 일단 밑변환 공식을 한번 써보는 거예요. 밑진수를 바꾸면 역수로 바뀌니까 왜? 밑변환 공식을 쓴다면 적어도 그죠? 진수가 같기 때문에 밑을 맞춰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즉 로그 밑진수 바꿀 거예요. a에 b-c분의 1 자, 로그 a에 b 플러스 c분의 1 자, 로그 a의 b-c분의 1 로그 a에 b 플러스 c분의 1 이렇게까지는 바꾸실 수 있어요. 일단 밑이 맞춰졌다는 얘기인데 그 다음도 할 게 없어. 아니죠. 분수식 나오면 일단 통분은 기본적으로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통분. 좌변 통분해보시면 그러니까 이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하지 마시고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보셔야죠. 분수식 나와 있으면 통분밖에 더 있습니까? 자, 로그 a에 b-c 곱하기 로그 a에 b 플러스 c 분의 너 더하기 너인데 밑이 a로 맞춰졌으니까 통분된 분자는 b 제곱 마이너스 c 제곱 진수끼리 합쳐 공식 바로 이어집니다. 그것이 우변 로그 a에 b-c 로그 a에 b 플러스 c 분의 1 되시겠다 이 얘기잖아요. 맞죠? 아니 그런데 결과적으로 얘랑 얘가 같으려면 너의 값이 1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좌변 똑같은 항등식이니까. 그럼 얘의 값이 1이려면 뭐예요? 밑과 진수가 같은 로그의 값이 1인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b의 제곱 마이너스 c의 제곱이 그죠? 밑과 진수가 같아야 되는 거니까 a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뭔 얘기인지. 잠시만요. 통분. 그죠? 됐나요? 통분. 제가 2 하나 빼먹었네요. 그죠? 여기에 2가 있었네요. 그럼 이제 분자는 2 곱하기 1 곱하기 1이니까 2였어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얘가 이제 2의 값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죠? 요것만 실수.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 좌변에 있는 분자값 로그 a의 b의 제곱 마이너스 c의 제곱이 그죠? 2여야 된다는 얘기인데 밑이 같은 로그로 2라는 값을 표현하고자 그죠? 로그 a의 제곱 진수의 주소 앞으로 튀어나가면 2 로그 a의 밑진수 같은 로그의 값이니까 1 이러한 표현이 가능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진수가 같은 로그 좌우변이 같아 지수끼리 같아야 되죠. 자 b의 제곱 마이너스 c의 제곱이 곧 a의 제곱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b의 제곱은 자 c의 제곱 플러스 a의 제곱 이렇게까지 식을 만들어 내시면 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자 b가 빗변인 그죠? 직각 삼각형이다. 어렵지 않게 역시 답을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그러니까 얼만큼 로그의 정의에 익숙해져야 되고 연산훈련 성질 가지고 많이 하셔야 되는지 아마 느껴지실 거예요. 자, 1번 문제 보면 이제 근거계수의 관계밖에 더 안 보이죠? 다음 같은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두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6 자 두근의 곱 알파 베타는 2 전혀 어렵지 않고요.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을 a라고 했으니까 얘 양변 제곱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 2 알파 베타 이꼴 우변 제곱 36 너를 문제에서 a라고 했으니 자 36에서 알파 베타가 2였어요. 4 넘어오니까 4
32 이렇게까지 바뀌네요. 자, 다음의 값을 계산하시는데 밑이 a로 똑같으니 로그 a에 알파의 10승 베타의 10승 곱해요. 알파 베타 전체의 10승. 자, 로그 a는 구해놨잖아요. 32. 자, 알파 베타는 2니까 그거의 10승이면 2의 10승. 아이고, 다 했네요. 자, 32는 2의 4승 16, 2의 5승이네요. 자, 로그 2의 5승의 2의 10승. 자, 밑의 지수 역수로 진수의 지수 그냥. 자, 로그 2의 2. 자, 2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역시 어렵지 않습니다. 아유, 밑에 있는 거 똑같네요. 그래도 똑같아도 한 번 더 해보죠. 자, 그러니까 로그의 성질만 잘 알고 계신다면 이제 문제는 쉬워지죠. 녹화 잘 되고 있죠? 자, 두 번째 문제는 이번에는 이런 2차 방정식의 두근이 로그 2의 a랑 로그 2의 b니까 조금 조심하셔야죠. 두근의 합은 로그 2의 a 플러스 로그 2의 b가 두근의 합이에요. 그리고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자면 네가 4네요. 자, 두근의 곱 조심하셔야죠. 로그 2의 a 곱하기 로그 2의 b 두 개의 곱이에요. 자, 이고요. 물론 너는 이제 연산이 돼요. 미치 같은, 그러니까 미치 2로 같은 로그의 합이니까 진수끼리의 곱. 자, 근데 어쨌든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로그 a의 b, 로그 b의 a. 자, 우리 어떤 거에 좀 착안을 하셔야 되냐면요. 얘는 밑진수 바꿔봤자 로그 b의 a분의 1, 로그 a의 b분의 1로 바뀌는데 지금 우리가 쓸 수 있는 관계식은 밑이 1인 로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밑 조건, 밑 변환 공식 중에 두 번째죠. 새로운 밑, 즉 로그 2의 a 분의 로그 2의 b 이렇게 밑 변환 공식을 갖다 쓰시는 거죠. 로그 2의 b 분의 로그 2의 a 이렇게까지요. 그 다음 뭐겠어요? 통분이죠. 로그 2의 a 곱하기 로그 2의 b 로그 2의 통분이니까 b의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제곱하면 진수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상수배대에서 이거 아니에요. 로그 2의 b의 값을 통으로 제곱했다 이 얘기거든요. 로그 2의 a 통으로 제곱 이렇게 보시는 게 맞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너를 x, 너를 y 취급해보시면 x 플러스 y가 4고 xy 취급이니까 x 곱하기 y가 2일 때 x 곱하기 y분의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 얼마게 이거 천천히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대로 연산하시면 되죠. 그죠? 지금요 우리가 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분명히 예를 들어 볼게요. 로그 2의 3의 제곱과 로그 2의 3의 제곱은 달라요. 그죠?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로그 2의 3 플러스 로그 2의 4 로그 2의 3 곱하기 로그 2의 4 이거 두 개를 로그의 성질에서 헷갈리시면 안 된다고요. 잘 보세요. 분명히요 이런 느낌이거든요. 정말 중요합니다. 로그 2의 3 너 잠깐만 x로 할까요? 그럼 2의 x승이 3이라는 얘기잖아요. 로그의 정상 2의 1승은 2고요. 2의 2승은 얼마예요? 4니까 x의 값은 대략적으로 1점 땡땡땡 근사값. 분명히 로그는 실수값이라고 했어요. 이런 값이에요. 그럼 얘는 1점 땡땡땡의 제곱이라는 의미고 너는 상수배, 그죠? 로그의 성질상 2 곱하기 1점 땡땡땡 이런 얘기잖아요. 분명히 다릅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아까 같은 통분 과정에서. 얘도 마찬가지겠고요. 그죠? 얘는 1점 땡땡땡 플러스 너는 어차피 2잖아요. 그죠? 너는 1점 땡땡땡 곱하기 2잖아요.
그러니까 너 같은 경우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미치 같은 로그니까 로그 2의 4, 3, 12 이렇게 이제 연산이 될 수도 있다는 거고 이 두 가지의 그죠? 이 두 가지의 연산을 성질을 절대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정말 초반에 실수 많이 나오거든요. 초반에 로그가 좀 아직 손에 익지 않았을 때 요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 활용 문제죠 이제. 우리가 지수 활용 문제 해봤을 때도 느꼈지만 이제 지수나 로그의 활용 문제는 전혀 어렵진 않아요. 그냥 문제 읽고 시키는 대로 하시오예요. 시키는 대로 하시오. 자 보시면 산성도라는 말이 있고 수소 이온 농도가 있는데 이런 거 전혀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냥 얘 따라가면 돼요. pH는 산성도, H 플러스 가우스는 이온 농도. pH가 2.3인 오렌지 주스의 이온 농도 pH가 3.4인 포도 주스 이 얘기네요. 카테고리는 두 개예요. 오렌지 주스, 포도 주스. 너의 산성도가 있겠지. 오렌지 주스의 산성도는 2.3이래. 포도 주스의 산성도는 3.4래. 그때 오렌지 주스의 수소 이온 농도를 H 플러스 가우스 너 1이라고 할게. 포도 주스도 수소 이온 농도가 있겠지. H 플러스 가우스는 너 2라고 이름 지을게. 그런데 어쨌든 산성도와 수소 이온 농도 사이의 관계식은 너로 고정이라고 했어. 그러니 그대로 갖다 pH 산성도 2.3은 마이너스 로그 H1 플러스 관계식이 성립한대. 3.4 이꼴 마이너스 로그 H2 플러스가 성립한대. 이건 포도에 대한 내용이야. 그런데 나는 뭐냐면 오렌지 주스의 수소 이온 농도는 포도 주스 수소 이온 농도의 몇 배와 같을까 이거 알고 싶은 거 아니야. 그죠? 이해하셨어요? 뭔 얘기인지? 그러니까 양변 꼴배기 싫으니까 마이너스. 양변 꼴배기 싫으니까 마이너스. 됐어요? 그 다음에 너에서 너를 한번 빼볼게요. 즉 로그. 근데 선생님 뭐 좀 이상한데요? 로그에 밑이 없어. 밑이. 그죠? 밑이 없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로그 A의 B 이꼴 얼마 X 이렇게 썼는데 지금 얘는 로그 그리고 바로 그냥 진수가 나와버리죠. 이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요. 이걸 왜 여기다 갖다 놨니?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상용 로그라고 하거든요. 상용 로그는 뭐냐면 밑이 2가 될 수 있고 3이 될 수 있고 루트 3이 될 수 있고 1이 아닌 양수는 다 되는데 그 중에 특히 밑이 10인 로그는 밑 10을 생략해서 쓰자예요.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 상용 로그 때 배우고요. 밑이 10이 생략되어 있는 이러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얘에서 얘를 빼볼 거예요. 즉 로그 10의 H1 플러스 마이너스 로그 그죠? 반대로 뺄게요. 반대로 얘에서 얘를 뺍시다. 그냥 차라리 로그 10의 H2 플러스 로그 10의 H1 플러스. 그러니까 얘에서 얘를 뺐다는 얘기니까 얼마 되죠? 에이씨 아니지. 얘가 얘 몇 배니까 그냥 이렇게 빼는 게 맞지. 미안해. 로그 10의 H1 플러스 로그 10의 H2 플러스 빼면 자 얘에서 얘를 뺐다는 얘기니까 빼보시면 1.1 되죠. 좌변 보시면 미치 같은 로그의 뺄셈이니까 로그 10의 H2 플러스 분의 H1 플러스 이꼴 1.1인데 이제 우리 이 정도는 로그 10의 1.1승 이렇게까지 쓰기로 해요. 그죠? 그래야 1.1 나온 거니까. 이해하셨죠? 뭔 얘기인지? 됐어요? 그래서 변변 로그를 빼버리면 H1 플러스는 H2 플러스 곱하기 10의 1.1승 이렇게. 뭐야 너
너의 이온 농도는 너의 이온 농도의 10의 1.1승배 이렇게까지 보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죠?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겁니다. 뒤에 있는 활용 문제도 똑같으니까요. 자,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주말 내내 이제 지수하고 로그 연산만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까지 문제 계속 풀어 제껴야 되고 모르는 거 질문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고요. 자, 분명히 내일하고 내일 모레 그냥 풀로 다 나오는 겁니다. 나와서 카페 나와서 자, 진도 나간 부분 다시 한번 들어야 되는 부분 다시 한번 들으면서 문제 풀이까지 완료하도록 합시다. 다음 주부터 사용목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